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백인 여성이 김치통을 안고 우는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에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인 주부들이 김치 코너 앞에서 발이 묶인 채 어떤 김치를 사야 할지 고민하며 30분씩 서성이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팔로워 32만 명을 보유한 다이아나 컨페더레이트라는 인플루언서가 있거든요. 이 여성이 단순히 김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김치에 인생을 걸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취향 변화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식문화 혁명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서양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 김치라고 하면 그냥 배추김치 하나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많은 외국인들은 김치가 그냥 하나의 음식인 줄 알았어요. 마치 피자가 피자인 것처럼 김치는 김치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200가지가 넘는 김치 종류가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200가지요. 이 숫자를 처음 듣는 외국인들은 진짜로 잠시 말을 잃어버립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농담이지? 라고 되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200가지라는 숫자가 단순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김치가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 그리고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국수 먹을 때 나오는 마늘김치의 알싸한 풍미, 설렁탕과 함께 먹는 큼직한 석박지의 시원한 맛, 삼계탕 옆에 놓이는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까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건 단순한 반찬의 다양성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발효 과학의 집대성이라고 봐야 해요. 각 음식마다 어울리는 김치를 페어링하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서양 요리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양 음식 문화를 보면 솔직히 좀 단순하잖아요. 메인 디쉬 하나에 사이드 디쉬 몇 개 곁들이는 게 전부고 그나마도 대부분 감자나 샐러드 같은 비슷비슷한 것들이죠. 와인 페어링이나 치즈보드 같은 걸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려고 하지만 김치의 복잡성에 비하면 정말 단순한 수준이에요. 김치는 단순히 맛만 다른 게 아니라 발효 시간, 온도, 재료 배합, 숙성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생물 생태계를 형성하거든요. 유산균의 종류와 농도, 피 수치의 변화, 유기산의 생성 패턴까지 고려하면 이건 거의 생명공학 수준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김치의 세계를 단번에 이해하고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이아나 컨페더레이트라는 미국 여성인데요. 이분은 틱톡에서 3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평소에는 세련된 차림으로 화보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미국 중산층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미국 백인 여성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다이아나는 평소 요리 영상도 자주 올리는데 보통은 신선한 샐러드나 버터를 발라 구운 연어 같은 전형적인 서양식 메뉴를 선보이거든요. 팬들도 그녀의 요리 실력보다는 외모나 패션 센스에 더 관심을 보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 특히 김치를 이야기할 때예요.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거든요. 평소에는 우아하고 차분한 톤으로 말하다가도 김치만 나오면 텐션이 확 올라가면서 거의 흥분 상태가 됩니다. 다이아나는 스스로를 김치 킬러라고 부를 정도로 김치의 진심이에요. 여기서 킬러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데 김치를 말 그대로 학살하듯이 먹어치운다는 의미거든요. 여행을 갈 때도 김치를 필수품처럼 챙기고 마트에서 포장김치를 발견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식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선뜻 도전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입맛, 까다로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불고기 양념만큼은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도 요즘 불고기 양념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말이죠. 다이아나가 차린 한식 상차림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해요. 달콤하게 재운 불고기, 아삭한 오이김치, 잘 익은 배추김치, 청경채 무침까지 조화롭게 배치된 한 상을 보면 한국인이 차린 건지 미국인이 차린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녀는 자기가 직접 만든 불고기를 보여주며
지난 2월에 올렸던 조리법대로 만들었는데 정말 천국 같은 냄새가 난다며 행복해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조리법을 기억하고 재현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번 해봤다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루틴으로 정착시켰다는 의미거든요. 곁들임 음식으로는 마늘과 고추기름을 넣은 오이김치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다이아나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김치는 필수다. 비록 가족들은 김치를 잘 안 먹어서 본인만 먹게 될지라도 김치만큼은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념인지 아시나요? 한국인들도 가끔은 김치 없이 밥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면이나 칼국수 먹을 때는 필수지만 김치찌개 먹을 때 굳이 김치를 또 꺼내지는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미국 여성은 한국 사람보다 더 김치를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인 일이에요. 다이아나는 상추 같은 잎채소에 불고기를 싸먹는 쌈 문화도 즐기는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식문화거든요. 서양에서는 음식을 싸서 먹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타코나 브리또 정도가 있지만 그건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오는 거고 한국처럼 각자가 원하는 재료를 골라서 직접 싸먹는 능동적인 식사 방식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나는 이런 쌈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어요. 평소 먹고 싶었던 청경채도 맛있는 양념에 볶아서 완벽한 한식 저녁을 완성하죠. 여기서 다이아나의 진짜 취향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녀의 최애는 단연 무김치입니다. 씹는 순간 입안에서 터지는 그 아삭한 식감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에게 무김치의 세계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무라는 재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면 진짜 충격받거든요. 무의 크기나 부위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열무김치, 동치미, 깍두기, 알타리김치, 석박지, 나박김치 등 이름과 맛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이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김치 문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달했는지 알아야 해요. 서양 요리에서 피클이라고 하면 그냥 오이를 식초에 절인 거 하나뿐이잖아요. 독일식 사워크라우트도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거 하나고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무라는 재료로도 계절, 지역, 용도, 발효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6가지 이상의 김치를 만들어내요. 이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잡한 세계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어느 순간 깍두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중독 상태에 빠지곤 하거든요. 냉장고에 김치통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할 정도로요. 이게 바로 김치의 마법이에요. 처음엔 너무 낯설고 자극적이어서 거부감을 느끼지만 일단 그 맛에 익숙해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복합적인 감칠맛 성분들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면서 일종의 긍정적인 중독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무김치가 마트에서 품절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김치 중독자에게 김치가 없다는 건 거의 재난 수준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처음 보는 브랜드의 김치를 사왔는데 뚜껑을 열고 한 입맛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내 인생 김치다. 완전히 흥분한 상태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며 감탄을 연발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이 김치의 맛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원래 먹던 브랜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도해본 건데 미리 썰려있지 않은 통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먹어보기도 전에 이미 맛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아나가 이제 김치를 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치의 색깔, 국물의 농도, 무의 크기와 모양만 봐도 대충 어떤 맛일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이건 한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일인데 미국에서 김치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경지에 올랐다는 게 놀랍습니다. 다이아나는 무김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그 아삭한 소리를 카메라에 또렷하게 담아요. 이 소리 들려요? 이게 바로 완벽한 무김치의 소리예요. 정말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계속 좋아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찡하기도 해요. 화려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김치 한 조각에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에요. 국적이나 문화, 배경에 상관없이 진짜 맛있는 건
누구나 알아보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김치에 진심인지 다이아나는 무김치 하나만으로 영상을 따로 찍을 정도예요. 다른 음식 없이 오로지 무김치만 주인공으로 삼아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죠. 카메라가 켜지면 그녀의 텐션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 발견한 무김치를 소개하려고 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거의 아이처럼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순수한 열정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그녀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김치 근처에도 안 가고 특히 그 강한 냄새를 견디기 힘들다며 연신 투덜댑니다. 여보, 그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지만 사실 속으로는 김치가 맛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전형적인 김치 입문전 단계거든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 음식, 특히 발효 음식의 냄새는 서양 사람들에게 정말 큰 장벽이에요.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기절할 것 같다는 외국인들 엄청 많거든요. 홍어 삼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냄새의 장벽을 넘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처음엔 고약하게 느껴지던 그 냄새가 나중엔 식욕을 자극하는 향으로 바뀌죠. 이건 뇌가 그 냄새를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기 때문인데 일종의 학습된 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이아나는 시청자들에게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근처에 한인마트가 있다면 반드시 이 무김치를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무김치 자체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아세요? 그녀가 영상에서 무김치를 먹으며 이건 진짜 최고라고 외칠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32만 팔로워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어서 다이아나가 극찬했던 무김치가 바로 품절되었어요. 아마 한인마트 사장님들은 다이아나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엔 무슨 김치를 소개하려나? 재고를 미리 확보해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이아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무김치에 도전합니다. 품절됐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김치를 발견해보자는 태도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열린 마음이 진짜 멋있어요. 이번에는 한인마트에서 아주 커다란 통에 담긴 무김치를 주문했는데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면서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는 양이 적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산 건 가격도 합리적이고 양도 엄청나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엄청난 양. 이제 한동안은 무김치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화보 속 주인공 같은 인플루언서가 커다란 김치통을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정말 묘한 감동을 주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결국 김치 한 조각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다이아나가 사랑받는 이유예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김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진솔하게 드러나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김치가 이제는 미국 가정의 일상적인 저녁 풍경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소름 돋지 않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김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평범한 미국 주부가 김치통을 들고 행복해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김치의 아삭함과 매콤함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 즐거움이 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맛과 문화의 우수성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죠. 다이아나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김치에 대한 순수한 애정은 한식이 가진 무궁무진한 매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다이아나가 김치를 좋아하게 된 과정 말이에요. 처음부터 김치를 사랑했을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처음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져들게 된 걸까요? 이건 김치가 가진 과학적인 중독성과 관련이 있어요. 김치에는 수백 종류의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이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이
인간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뇌장축을 통해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김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뇌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김치의 복합적인 맛 프로필이 있어요. 짠맛, 신맛, 단맛, 감칠맛, 매운맛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맛의 조합은 뇌의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해요. 단순한 맛보다 복잡한 맛이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김치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피클이나 발효 음식들이 밍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이아나의 경우를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전형적으로 진행됐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한두 번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 어느 순간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중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김치 없이는 식사를 완성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흥미로운 건 다이아나가 특히 무김치를 좋아한다는 점이에요. 배추김치도 좋아하지만 무김치에 대한 애정이 유독 강하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무김치는 배추김치보다 식감이 훨씬 더 뚜렷해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주는 물리적인 쾌감이 있는 거죠. 서양 음식에는 이런 식감을 주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샐러드의 아삭함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김치의 아삭함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도 유지되는 특별한 식감이에요. 그리고 무김치는 국물이 정말 일품이잖아요. 시원하고 깔끔한 그 국물 맛은 다른 어떤 음식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에요. 다이아나도 무김치를 먹을 때 국물을 꼭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국물 맛 좀 봐요. 이건 진짜 신의 물이에요. 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약간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무김치 국물의 그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표현하기에는 이런 극찬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이아나의 사례가 단순히 한 개인의 취향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식의 글로벌화 현상의 일부분이거든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푸드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김치는 한식의 상징이잖아요. 김치가 세계화된다는 건 단순히 한국 음식 하나가 인기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의 식문화 전체, 나아가 한국 문화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김치를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의 식사 방식, 상차림 문화, 발효에 대한 이해까지 따라와야 하거든요. 다이아나의 영상을 보면 그녀가 단순히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 한식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고기를 직접 만들고 쌈을 싸먹고 밥과 반찬을 함께 배치하는 한국식 상차림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건 문화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강요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일본도 자국 음식을 세계화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일식의 세계화를 추진했죠.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일식당의 개수를 홍보하고 스시의 고급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일식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비싸고, 격식 있고, 어려워요. 김치는 정반대예요. 저렴하고 편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집에서 밥 먹을 때 반찬으로 꺼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장점인지 아시나요? 일식은 특별한 날에 가는 음식이지만 한식은 일상적인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이 되면 문화가 되는 거죠.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에나 중국 음식점이 있지만 대부분 저렴한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인식되잖아요. 고급화에 실패한 거예요. 물론 고급 중식당도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냥 싸고 빠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반면 한식은 저렴하면서도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김치가 그 중심에 있고요. 다이아나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김치를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영리해요. 그들은 김치를 이국적이고 신기한 음식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음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김치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김치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보는 다른 미국인들도 저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럴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인마트 매출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김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것도 한인 고객이 아닌 비한인 고객의 구매가 급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치가 한인 동포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음식에서 미국 주류 사회의 음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